네, 월요일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장님과는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약 3개월 만에 중국에서 판호가 다시 허가가 됐는데요. 지난 8월 1일 발급 이후 거의 3개월 만에 게임 판호 허가 리스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외자 판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외자 판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세요. 쉽게 생각을 해서 중국에서 게임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먼저 받는 허가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먼저 팔고 싶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크래프톤도 그렇고 지금 대다수의 게임사들 같은 경우가 먼저 판호를 발급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중국에 게임을 출시를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지금 출입증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거래일에 특히 NC소프트와 시프트업 쪽에서 중국 판호에 대한 발급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서 상한가까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사실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금 중국과 관련했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으나 다만 이것이 실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만약에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긍정으로 보게 된다면 이 뉴스는 긍정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지난 2021년, 22년에는 중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알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판호 발급을 안 해주다가 23년 말부터 조금씩 풀어졌고 특히 2월 초에 올해 2월 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더기로 발급해주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우리나라 게임 쪽에서 판호 발급이라든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온 상황들 그리고 8월에 이어서 이번 10월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발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게임 시장을 부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이라든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게임 시장을 열어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국 시장에 대한 게임, 그러니까 자국 게임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실적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다만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했을 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한 포인트,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포인트가 부양책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가 저는 제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9월 지표를 보게 되었을 때도 실제 중국 소매 판매라든지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꺾임 현상이 나왔던 게 부양책을 내놨는데 그로 인해서 실제로 중국 부양책이 내놨으니까 소비도 점점 많아질 거야 라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표가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꺾인 부분들이 나왔는데 다만 우리가 관련 지표들을 세세하게 잘 뜯어서 보면 실제 지표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부양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미국 대선이 끝남으로 인해서 부양책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었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게임 쪽에 소비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우리나라 관련했을 때 게임이 기대치만큼 충족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긴 하나 전반적인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긍정에 대한 포인트를 연결지어 볼 수밖에 없어서 결국 관련했을 때 판호를 받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에서 어제 외국산 게임 15종에 대해서 외자 판호를 발급을 했고 국내 기업으로서는 시프트업과 NC소프트가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NC소프트는 오늘 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프트업에 보면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매출 비중이 더 높은 건지 아니면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지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이제 인식의 차이, 이미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NC소프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리니지예요. 네. 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NC소프트에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리니지인데 아직까지 리니지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 그런데 과거에 NC소프트가 황제주였습니다. 네. 황제주였는데 지금 이만큼의 주가, NC소프트가 지금 22만 원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리니지에 대한 부진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리니지를 이을 흥행 IP가 좀 부재하다 보니 관련했을 때에 NC소프트가 과거만큼의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첫 번째 요소. 그리고 사실 NC소프트를 이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남성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이분들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네. 게임을 좋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게 이미지 문제라고 했는데 네. 사실 NC소프트가 과금에 대한 부분들 특히 MMORPG 데뷔했을 때 과금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결국 BM에 대한 이제 불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22년, 23년 당시에 NC소프트 불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정도로 사실 NC소프트는 이미지가 그렇게까지 좋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NC소프트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온2라든지 혹은 그 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붙어줄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굉장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재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종목이 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 주식 수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네. 결국 유통 물량 주식 수가 적다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수급이 쏠렸을 때 반등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와 시프트업이 좀 다른 이유는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게임 쪽을 보게 되었을 때 MMORPG 모바일 대신에 PC라든지 혹은 콘솔 쪽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려는 흐름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좀 그 시장에서 잘 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시프트업이 매출 규모는 물론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적을 수밖에 없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시프트업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한 게임 업계에 대한 이미지 속에서 NC소프트가 조금은 유저들에게 신뢰감을 잃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게임 업계가 혹한기를 걷고 있는데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그래도 모바일 MMORPG에 그동안 많이 주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PC나 콘솔 게임으로 옮겨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또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왜 다시 PC로 옮겨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내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 쪽으로 조금 더 진출을 해야 하는데 그럼 글로벌 공략을 글로벌 위해서. 공략이죠. 결국 매출 성장이 나오기 위해선 해외를 공략할 필요가 있고 해외에서 잘 나가는 게임이 무엇인가를 보면 PC라든지 콘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는 모바일 쪽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모바일 쪽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게임이 과연 잘 나갈까 아니면 외국 쪽 게임이 잘 나갈까를 보면은 최근에 외국산 게임들의 비중이 점점 올라와요. 네. 제가 SNS라든지 유튜브 같은 광고들을 보면은 항상 중국산 게임이 광고로 맞아요. 많이 뜨더라고요. 네. 이제 좀 이렇게 중국 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예스를 너 어떤 상황에 선택할래? 이런 네. 게임들이 광고로도 굉장히 많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들어왔고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대다수의 게임, 특히 탑 10에 들어와 있는 게임이 외국산의 비중이 점점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당연스럽게 우리나라 게임이 거기서 설 자리를 조금씩 잃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매출에 대한 다각화 혹은 장르에 대한 다각화를 위해서 해외 쪽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해외에서 아까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콘솔 쪽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 특히 그 성장폭을 보면은 콘솔 쪽에 조금 더 주력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콘솔 쪽에서 국내 콘솔 업체의 점유율이 세계 시장에서 2%도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앞으로 그 성장에 대한 폭이 콘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앞으로 좀 나아가야 할 길은 이쪽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게임주가 올 하반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11월에 조금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개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11월 14일 백스코에서 개막을 합니다. 주요 게임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신작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스타에서 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네. 어떤 신작이 제일 잘 나갈까예요. 특히 게임주라는 특성을 보면 어떠한 뭐 실적이라든지 작은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작이 나왔고 그 신작이 어떠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주가의 변동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따라서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하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지스타라든지 게임스컴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게임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하반기에 게임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스타 같은 경우가 국내 최대 게임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게임사들이 참가를 해서 우리는 어떤 신작을 내놓을 거예요 라고 보통 발표를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스컴이라든지 지스타 같은 데에서 이제 신작을 먼저 이제 게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들의 반응이라든지 평가를 먼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따라서 지금 지스타의 어떤 신작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가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 끌어낼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22년 같은 경우에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네. 굉장히 크게 히트 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맞아요.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게임주 전반을 다 함께 끌고 갔어요. 그만큼 지금 뭐 게임 이벤트에서 어떤 신작이 나오는지가 게임주 전반에 대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게임주를 투자할 때의 포인트가 네. 신작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결국 신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게임에서 잘하고 있는 게임이 매출을 유지를 하는데 거기서 신작이 어떻게 붙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여서 결국 신작이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게임 내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유지하는 기업 내에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이렇게 지스타에서 2025년에 출시 예정인 게임들이 미리 선보일 예정인데 앞으로도 완성도도 점검해보고 흥행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기업을 저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뭐 팀장님의 개인적으로 이 기업이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기업이 있을까요? 내년까지 바라봐야 하는 기업은 사실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네, 오늘 강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네. 다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항상 판호 발급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항상 갭을 띄어서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갭을 매우로 내려갔습니다. 음봉으로 전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오히려 지금의 눌림이 나왔을 때의 공략 포인트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게임이 서브컬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브컬처에 대한 매력 포인트는 개발 비용은 굉장히 적은데 1인당 쓰는 비용이 좀 큽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해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퍼블리싱도 텐센트가 붙었고 게임 컬처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게임이다 보니까 결국 중국 쪽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가 판호에 대한 발급이 굉장히 빨리 나오게 되면서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 역시도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다. 특히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보게 되었을 때 지금 그 점을 보면 저는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주만 아니라면은 네.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원래 제가 신규 상장주에 대한 투자는 좀 네. 단기로 끌고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통 6개월 이내이면 보유수 물량이 언제 나온지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다음에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기업이 크래프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게임 섹터들 YOY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상황들 지금 바닥권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긴 했으나 다만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그 근거가 되는 게 실적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배틀그라운드라는 흥행 IP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흥행 게임이 매출을 어느 정도 깔아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작이 하나 더 붙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볼륨을 얼만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근데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잘하고 있는데 지스타에서 또 신작을 내놓을 예정이에요. 인조이라고 좀 이제 심즈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저도 알아요. 좋아요. 네, 그거랑 좀 유사한 장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월에 게임스컴에서 좀 호평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그 지스타에 출시하게 되었을 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를 보면 항상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기업은 크래프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에 대한 보유 비중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저는 지금 여기서 당장 공략해야 된다, 게임주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한다 하는 기업들은 크래프톤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시은 팀장의 탑픽으로는 시프트업은 또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해보자라고 말해주셨고 또 크래프톤은 배구의 유례없는 호황 속에서 신작 인조이까지 기대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랑 손절가 저희가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부터 먼저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2만 5천 원 라인대까지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업 보면 일정 박스권 라인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해야 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61선까지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지금 한번 보시면 항상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6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 내가 공략을 하기 위해선 61선까지는 한번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를 37만 원 라인대로 잡아봤는데 네.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 같은 경우가 40만 원
40만 원 라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를 목표 주가로 잡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살짝 낮은 10% 정도 좀 낮은 설정을 잡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그리고 손절가는 31만 원 라인대인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크래프톤이 박스권 라인대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는데 31만 원이라는 라인대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그 아래 하단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31만 원이라는 라인대는 좀 꼭 지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래프톤의 목표가는 37만 원, 손절 라인은 31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해서 게임주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헤르메스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